다시 이제 제 강의 자료 블로그로 좀 가서 설명을 보면서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문자를 1부터 n까지 출력하기 그랬어요. 자, 1부터 n까지 출력하기는 아까 사실 해본 건데 한번 더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네, 1부터 n까지 출력하기 이렇게 바꿉시다. 예, 3번 네, 1부터 n까지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을 바꾸고 미리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등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출력을 추가 이렇게 해주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거.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냐면 네, 여기 1부터 n까지를 출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d를 해주면 되겠지. %d 하고 여기 한 칸을 띄까? 네, 한 칸을 띄는 걸로. 어디 갔어요? 네, 네,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걸로 하고 여기서 뭐 I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생략하고 포문이 끝나고 나서는 포문에서요 반복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괄호를 생략해서 인덴트만 이렇게 넣어주면 들여쓰기만 넣어주면 한 줄짜리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포문의 반복 대상은 두 줄은 안 됩니다. 두 줄은 이게 포문의 바깥인지 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 자체를 가지고 걔가 반복 블럭인지를 정의하는 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들여쓰기든 아니든 하는 거는 보기만 좋을 뿐이지 문장 구문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꼭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포문이 끝나면 네, 줄을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결국은 이제 들여쓰기를 하면 이 부분, 뭐 들여쓰기 안 해도 좋지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문장인 경우에 요거를 n번 반복하고 n번 반복이 끝나면 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d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칸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칸이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에 띄어쓰기가 되는 효과가 생겨서 실행해보면 네, 우리에게 10 이렇게 해주면 1부터 9까 0부터 9까지 그쵸? 0부터 9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1부터 n까지 반복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부터 n까지 반복하라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작을 1부터 가고 그쵸? n을 포함시키면 네, 그러면 1부터 n까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조건과 반복 조건을 살짝 바꿔서 10 이렇게 해주면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바꿔 가지고 m부터 n까지 출력하다 이것도 가능했죠. m부터 n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m과 그쵸? m과 n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서 m과 n을 두 개를 변수를 쓰고요. 두 번을 %d 이렇게 넣어주고 콤마 m 첫 번째를 m으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두 개의 숫자를 내가 입력받는 거죠. m과 n으로. 여러분 요 포맷 두 개를 연속으로 변수에 넣기 포맷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것도 시험에 내겠어요. 네, 두 개를 동시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내가 메모장에 표시해 놓고 있어요. 두 개를 연속으로 두 개의 변수를 입력하기 요거 그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네, 문제 요것이 오류가 없다면
네, m과 n을 해라 해서 예를 들면 뭐 3부터 12까지 출력하라 이렇게 3,12 이렇게 해주면 왜 3이 안 될까요? 1, 2, 3이 됐죠? 네, 그쵸. m 조건을 안 넣어줬네요. 네, m부터 시작하라. 그럼 초기가 i가 m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내가 뭐 7부터 그쵸, 콤마 15까지 출력하라. 네, 7부터 15 이렇게 이무의 구간도 정해서 반복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그쵸,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업 분위기가 비록 얼굴을 보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이렇게 시언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저도 가르치는 저도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분도 하나하나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가니까 또 성취감을 느끼고 아주 이대로만 쫙 가면 저랑 같이 한 학기 쭉 가면은 여러분들 C언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네,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역으로 출력하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역으로 출력하기 어떻게 하면 역으로 출력할까요? 네,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뭐 15와 2를 넣어주면 거꾸로 15, 14, 13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일단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m만 출력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m만 여기서 네 10으로 이렇게 놓고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역으로 출력하게 한번 해보죠. m부터 n까지. 네, 1부터 n까지 출력인데 이거를 ex 그쵸 6에 2에 4로 해서 네, m부터 1까지 네, 역으로 출력하기. 네, 이렇게 바꿔 봅시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n을 그냥 변수만 쓰고 그쵸. 그래서 n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n만 입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개만 입력받는 걸로 하고 또 m만 하게 되니까 m 부분은 빼버리면 되겠네요.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m부터 네, m부터 시작하여 역으로 출력하기니까 1까지 출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되나 한번 해보고 일단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왜 안 되는 경우에 또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역으로 출력하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는 네, 제거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자 n을 입력하라 해서 만약에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네, 아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쵸. n이 1보다 작은 한 반복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n과 1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n이 10인 경우에 1보다 작다는 깨져버리니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어들게 하려니까 얘는 네, 큰 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10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어들려니까 반복을 하려면 큰 한, 아까는 작은, 올라갈 때는 작은 한, 내려갈 때는 큰 한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역시 10 이렇게 해보면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막 무한히 퍼지죠. 왜 이렇게 됐죠? 네, 그렇죠. 10부터 해서 얘는 증가시켜 나갔잖아요. 근데 그 1보다 큰 한 하라 그랬으니까 종료 조건이 아무리 얘를 더해 나가니까 2씩 더해 나가니까 이 조건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돼 버리는 거죠. 무한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여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출력하려면 초기 조건도 바꿔야 되고 종료 조건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도 바꿔야 되고 또 증감식도 감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증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포문이. 그래서 10을 넣어주면 정확하게 19, 87, 65, 43, 2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연습을 해봄으로써 포문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다 되시면 네, 좋습니다. 이 역으로 출력하는 거 좀 생각을 하게 하죠. 왜 역으로 출력할 때는 종료 조건을 반대로 해야 되나, 또 역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증감식을 왜 마이너스로 넣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거꾸로 m부터 n까지 역으로 출력하기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m을 넣어서, 자, 시작은 m으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m과 n으로 늘려나가고, 네, %d와 %d로 해서 역시 m을 추가를 하고, 네, 네, m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m이 큰 거예요.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쵸? n부터 시작해서 n까지 i-1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5 이렇게 해서 n부터 n까지 역으로 출력하기, 뭐 15에서 7까지 그러면 정말로 15, 14, 13, 7 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15부터 n부터 n까지 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역으로 출력하는 거는 m이 더 큰 경우죠. m이 n보다 큰 경우죠. 그렇게 출력하기 프로그램을 짜보시오 하면 여러분이 짤 수 있겠어요? 코드를? 그쵸? 그러면은 안 보고 그쵸? 작성하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짤 수 있는지, 이걸 다 외우라 하기에도 그쵸? 출력하는 코드를 네, 작성하시오. 물론 포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네,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보고 따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도 m부터 n까지, 그쵸? m을 크게 한 경우에 역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포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이 따다다다다닥 프로그램을 짜보고, 네, 실행해보고, 오류 같은 거 다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는지 체크해보고, 완성되면은 코드를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네, 여러분들이 그쵸, 이렇게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출력하기까지도 포문을 사용해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한, 여러분들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포문 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n부터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의 합을 구하기. 옛날 수학자 가우스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더해보세요 하니까 뭐 중간에 반을 더 접어가지고 뒤집어서 1과 10, 2와 6, 뭐 3과 4, 7 이렇게 해가지고 11씩 5번을 조를 이루어서 55요 이렇게 계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수학의 천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부터 10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포문을 사용해서 더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은 우선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역시 6에 2에 5번, 네, 1부터 그쵸 10까지, n까지를 할까요? 10까지만 합시다. 10까지 네, 합을 구하자. 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1부터 10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자,
다 필요 없고. 자, 1부터 10까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합을.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프린트. 네,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아주 무식한 방법. 진짜 다 더해버리는 거죠. 프린트 F 퍼센트 10. 자, 퍼센트 10이 아니죠. 퍼센트 D 백슬래시 N. 네,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뭐 변수고 뭐고 상수와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러면 되지 않나요?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5, 6, 7, 네, 8, 9, 10 가능합니다. 이게 왜 못해요? 다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유연성이 떨어질 뿐이죠. 네, 이것만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니까. 네, 요거를 1부터 10까지 구하기 그러면은 그냥 10번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55가 나오겠죠. 55. 그러나 얘를 포문을 사용해서 10번을 더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포문을 사용해서 10번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썸을 어떤 썸이라는 네, 변수를 이용해서 썸을 처음에 0으로 출발을 해서요. 처음에 썸을 네, 그쵸. 썸 플러스 1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 썸이 0이었기 때문에 0에다가 처음에 0이었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실행해보면 썸은 어떻게 계산돼요? 네, 실행해보게 1이 출력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네, 1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미난 게 얘가 썸이 변수가 메모리라 그랬으니까 얘를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쵸? 복사를 해가지고 얘만 복사하죠. 썸은 썸 플러스 1 얘만 복사해가지고 이거 다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썸은 요 썸은 가장 최신의 썸 이게 되거든요.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썸이 자꾸 바뀌는 거죠. 1 플러스 1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자, 한 번 더 3번을 실행했어요. 썸 플러스 1을. 그러면 이 썸은요. 이 썸은 과거의 썸이 이거 메모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가장 최신의 썸이 이거 아닙니까? 2예요. 여기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컨트롤 F5. 네. 그래서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를 1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지금 몇 번 반복한 겁니까? 6번 반복, 7번, 8번, 9번, 10번 10번을 반복하면 최종 썸은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0이 되겠죠. 컨트롤 F5 해주면 네,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요게 바로 그쵸, 10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변수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가를 좋은 예제가 되는데 이제 1씩 더하지 말고 2, 3, 4 이렇게 더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여기는 3을 더하고 여기는 네 4를 더하고 그러면 여기는 5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썸에다가 계속 더하는 값이 증가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1부터 10까지의 합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같은 원리죠. 왜 같은 원리죠? 자, 처음에는 0부터 출발해서 1이고 여기서는 1이 왼쪽으로 가고 두 번째가 2가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요 식은요.
요거를 여러분이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섬에는, 네, 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최근에 실행된 거니까 요 썸에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을 더한 거죠. 그 6.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주석을 달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보고 요 주석을 달아보시오 하면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것부터 시험 문제 낼까요? 주석 달기? 괜찮은 시험 문제 같다. 예, 최종적으로 요 썸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6 플러스,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쭈르륵 늘어나면은 얘는 얼마가 될까요? 실행을 보면 1부터 10까지의 합인 55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요거 주석 달기 요것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C 언어를 잘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나. 네. 그것도 여기다 메모장에 잘 넣어놨다가 어떤 변수가 이런 식으로 지정됐을 때 변수에 저장된 값이 얼마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을요. 여기서부터 10번 아닙니까? 정확하게 10번을 포문으로 작성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포문으로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죠. 10번을 반복하는 거니까 int 그쵸? i는 10번이니까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터 어떻게 돼요? i는 1을 포함하여 10까지 포함하여 1부터 10까지 포함하여 i는 플러스 증가시켜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sum은 네, sum 플러스 1, 2, 3, 4, 5, 6, 7, 8, 9, 10짜리에 i가 들어가 주게 되면 i 자체가 1, 2, 3, 4, 5, 6, 7, 8, 9, 10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하니까 이 전체가 10번 반복하는 게 포문 하나로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10번을 반복하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부터 100까지 하면은 5050 아니겠습니까? 100번을 어떻게 더하겠어요? 그죠? 포문을 쓰는 게 훨씬 낫지. 컨트롤 F5 하면 5050이 나올 것입니다. 5050. 그쵸? 그래서 포문은요, 어떤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1부터 만까지, 10,000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더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중간 여러분들의 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기. 그러면 이제 똑같이 n부터 n까지 더하기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1부터 n부터 n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아까처럼 프린트 f 해가지고 m과 그쵸 n을 입력하도록 해주고 스캔 F를 사용해서 네, 이거는 자동방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이제는 예,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앰퍼센도 자동으로 붙이고 이런 건 자동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면 M과 N을 입력하여 그렇게 해줄래니까 여기도 M과 N을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자동방으로 탁탁탁 이렇게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M과 N을 넣고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돼?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M 일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N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으로 일반화된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M과 N을 3부터 235 이런 식으로 다 더해보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맞겠죠 뭐. 그쵸? 틀릴 리가 없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시작 구간과 종료 구간을 정의해서 전부 합을 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포문을 사용해서 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손들기 재미난 문제 많이 하고 있죠. 포문을 사용하면은 상당히 손을 흔들기 상당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흔들어 주십시오. 네, 잘 하고 계시나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포문의 요 합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포문의 중첩, 포문 속에 포문이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의 중첩,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제 이게 포문만 잘 써도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포문의 중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별표를요, 5개, 5줄을 찍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찍으면 되겠어요? 우선 5개 찍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요거는 생략하고 하고요. 생략하기로 하고, 고정으로 0부터 5개를 찍어 봅시다. 별표를.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리가 5개가 찍히겠죠. 아까 처음에 해봤던 거죠. 네, 별을 5개를 찍고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나서 줄을 바꿨어요. 줄을 바꾸는 거니까 줄 바꾼 명령만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포문의 중첩을 등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 포문의 중첩을 넣어주고 얘는 제거.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면은 5줄이 찍히겠죠. 포문의 중첩을 연습하기 위해서 5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줄을 5개를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5개를. 그러려면 포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개를 찍는 거죠. 줄바꿈까지. 이 줄바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줄을 찍었는데 이 전체를 또 5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포문을 한번 더 걸어줍니다. 포문 속에 지난주에 while문 속에 while문에 중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이죠. 변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i를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j 이런 식으로 써서 0에서 그쵸. j는 역시 이렇게 되면 6개를 찍었겠네요. 아까 보니까. 확인해 볼까요? 6개인가? 네. 6개겠죠. 그러면 5개를 또 하나 줄이고, 역시 5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printf의 줄바꿈 명령까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요 포문이, 요 바깥쪽 포문에 실행되는 반복문이 되니까 Alt F 8 이렇게 치면은 자동 인덴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포문의 5번 반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덴트만 들어간 거니까 네, 요 문장만 5번 반복, 요 포문에 5번 반복하고 줄 바꾸는 걸 묶어서 또 5번 반복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trl F5 빌드 오류가 발생했대요. 네, 종료 조건이 빠졌잖아요. 종료 조건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빠지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Ctrl F5 이렇게 해주면 네, 5, 둘, 셋, 넷,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뭐 내가 mn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얘는 바깥쪽에 거를 n으로 하고요. 안에 있는 거를 m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몇 개를 몇 번 찍겠느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그러면 네, 10개를 뭐 5번 반복하겠다. 그러면 10개씩을 이렇게 5번 반복하는 걸로 임의의 별표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손 흔들어 봅시다. 자, 포문 속의 포문 연습 중첩입니다. 자, 흔들어 주세요. 된 친구들은 잘 됐는지.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직각사각형 찍기도 한번 해볼까요? 직각사각형 찍기.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제가 소스 코드를 넣어놨어요. 처음에는 5개를 찍는데 처음에는 1개 찍고 두 번째는 2개 연달아 똑같이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직각삼각형 찍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쵸. 포문의 중첩, 두 번째. 직각삼각형. 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처음에는 n개를 찍는데, 요때, 0에서 m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j로 해주게 되면은, 이 j값 자체가, 그쵸, 0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쵸, 하나 찍고, 두 번째는 2개 찍고, 세 번째는 3개 찍고 해서, 얘를 n번 찍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역시 직각삼각형 찍기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제거한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제거인가요? 네, 제거. 순간적으로 길을 잃었어요. 네. 컨트롤 F5에서 정말로 5개를 5개 찍나 해봅시다. 5개씩을 1, 2, 3, 4, 5 찍나, 콤마 5 이렇게 해주면 네, 1, 2, 3, 4 제대로 못 찍었죠. 왜 그럴까요? 5개가 안 나왔죠. 그 이유는요. 한번 얘를 5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5개를 생각하려니까 1부터 5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5개를 출발해 보면 네, 여기서 1부터 5개를 찍는데 얘는 1부터 j를 포함하여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를 찍어야 되겠죠.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조건이 맞도록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5개씩 찍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얘를 포함하는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까처럼 한 번이 빠지는 효과를 막을 수가 있죠. 컨트롤 F5 해주면은 네 똑같은 5번인데 5-5 이렇게 해주면은 네 그럼 제대로 딱 나왔죠. 이렇게 1부터 5 직각삼각형 찍기 이것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별찍기는요 포문을 사용할 때 상당히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많은 제가 무슨 블로그 링크 같은 데서 보니까 이 별찍기 예제라고 아예 이걸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포문 연습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료실 가서 이 예제를 다운받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직각삼각형 만들기. 자,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아까 해본 거랑 비슷하죠? 아까 뒤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7번. 네, 오늘 프로그램 많이 짜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끝낼까요?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너무 7개 정도는 많이 한 거죠. 여기를 7로 가고, 네, 중첩, 역직각, 삼각형, 이렇게. 하는 걸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5개를 쓰고 4개, 3개, 2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역으로 출력하기랑 비슷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1인 경우에 5개를 찍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n부터 가야 되는구나. n부터 출발하는 거죠, 얘가. 안에서 n부터 5개, j니까 1이니까 이렇게 출발을 해주게 되면 네, 그렇죠. n 맞나요?
i가 5개를 해야 되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나요? j가, 그쵸. 1. 여기 i가 j부터 출발을 할까요? 그리고 ji는, 네, n.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 i가 1일 때 n이 되니까 5번을 찍겠네. 2일 때는 2부터 n이니까 4번 찍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초기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역으로 출력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초기 조건만 받아주고 횟수만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겠네요. 2부터 n까지, 3부터 n까지 이렇게 나가면은 n부터 n까지는 한 번만 출력하면 맞겠네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솔루션을 내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죠. 제가 한 것이 항상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색다른 방법으로 역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이 조건을 바꿔서 해보겠다. 나는 여기서 여기를 바꾸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로 출발해서, 그쵸? 5로 가게 되면은 5, 4, 3, 2, 1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라미드 모양 만들기도 있고요. 피라미드 모양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소스 코드를 아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독학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서 조건이 수식이 다 복잡하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대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역피라미드 모양 만들기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구단 출력하기 이것까지 하고 합시다. 구구단 출력하기까지 해서 구구단 출력. 네, 죄송합니다.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그거까지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구구단 출력. 네, 그러면 지난번에 Y문에서 구구단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포문을 가지고 구구단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 문제로 삼는 걸로 하죠. 그래서 X 네, 오늘 아주 그냥 빡시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빡신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무튼 좀 오늘은 빡빡하게 자, 구구단의 출력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구구단의 출력. 자, 어떻게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할 것인가? 자, 구구단은요 1부터 2단, 3단, 4단 이렇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구구단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자를지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1단부터 출발해보죠. 1단. 그리고 그거를 한번 출력하도록 합시다. 1단. 2단부터요. 자, 2단부터 9단까지니까 9구단이니까 2부터 9까지 그쵸. 2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d 곱하기를 라지 x라고 할까요? 네, 영어의 라지 x가 곱하기 모양이니까 네, 한 칸 띄어서 합시다. 라지 x 퍼센트 %d는 네, 또 한 칸 띄어서 퍼센트 %d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요. 붙여서 합시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퍼센트 %d는 퍼센트 %d 구구단 출력. 첫 번째는 뭐예요? 2니까 2부터 출발하는 2단 2 곱하기 변하는 건 뭐예요? j죠. j는 2부터 9까지 그러니까 j 이렇게 바꾸고 그쵸? 네, 결과 2, j에 처음에는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j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죠. 곱한 결과 2 곱하기 j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2단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제대로 되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게 프로그램을 잘 짜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구구단 출력 등록시켜 주고 얘는 제거하고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2다 2는 4, 그쵸, 쭉쭉쭉 나오고 있죠. 2, 9, 18 이렇게 딱. 근데 얘를 이제 2에서 9단까지 또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중첩이죠. 이 전체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문을 사용해서 그쵸. j int 다른 거 i죠. 또 2단에서 i가 그쵸 9단까지 i를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중괄호 쓰고 중괄호 쓰고 닫고 그러면 여기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Alt F8 이렇게 해주면 네 중첩 포문이 됐죠. 그래놓고 이 i 값이 아까는 2로 고정했는데 여기가 바뀌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i를 바뀌어야 되겠고 여기도 i를 바뀌면 처음부터 이렇게 짜기는 어려워요. 그냥 일단은 2단을 한번 짜고 그 다음에 여기도 i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가 2에서 9로 바뀌면 그 2 자리를 i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짜기는 어렵다니까요. 저도 못 짜요. 그러나 2단만 짜놓고 특수한 2단에 대해서 다시 9단까지 확장시켜 나가면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한 단이 끝날 때마다 줄넘김을 해가지고 벌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슬래시 n 이렇게 해가지고 줄바꿈을 해서 한 칸을 벌려줘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안 됐네요. 그쵸. 왜 안 됐나요? 여기서 안 됐네요. 여기는 항상 2단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죠. 마치 역삼각형 모델로 하나씩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하나씩 줄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아까 역삼각형 만든 걸 갖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구구단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확인해 보면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잘 출력되고 있죠. 네. 자, 오늘 포문, 사실은 포문 오늘 하루만 가지고 여러분이 포문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무리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포문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중간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포문은 나중에 중간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포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문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 포문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